저 개가 설마 범인이라고요? 진짜 진돗개가 그런 짓을 한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미국 시애틀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그곳은 말 그대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집들, 정성껏 꾸민 앞마당의 꽃밭,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낮잠을 즐기는 고양이들, 모든 것이 정돈되고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 고요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제이슨 박과 그의 딸 소피아가 이사 오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하얀 진돗개 한우가 있었죠. 한우는 미국에서 보기 드문 존재였습니다. 순백의 털은 눈처럼 반짝였고 말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는 신비한 아우라가 감돌았습니다. 일반적인 애완견들과는 다르게 한우는 늘 조용했고 감정을 절제하는 듯한 기품마저 있었죠. 낯선 사람들은 그 강렬한 눈빛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제이슨은 1년 전 한국 출장 중 우연히 서울 근교의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평소 반려동물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보호소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한우를 보게 되었죠. 이 아이는 진돗개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품종이죠. 충성심이 강하고 아주 똑똑해요. 하지만 입양은 잘 안 돼요. 눈빛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우와 눈이 마주친 제이슨은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눈빛이 말을 건네는 듯했죠. 날 데려가 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렇게 제이슨은 고민도 없이 한우를 입양했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앞으로 널 지켜줄게. 소피아는 한우를 처음 본 순간부터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한우와 산책하며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마음속 고민까지 털어놓았죠. 한우는 말없이 그녀 곁에 있어 주었고 소피아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걸 진짜로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밀러는 한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이슨 가족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한우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야생동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조용한 동네에 그런 큰 개라니, 사고나 안 나면 다행이죠. 어느 날 밀러의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중 한우가 갑자기 달려든 일이 있었습니다. 한우는 사실 날아오는 공이 아이를 때릴까봐 뛰어들어 막으려 했던 것이었지만 밀러는 그 사건을 공격 시도로 단정지었습니다. 그 이후 한우는 동네의 잠재적 위협으로 낙인 찍혔고 이웃들 사이에는 한우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슨과 소피아는 한우를 믿었습니다. 한우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고요. 소피아는 늘 그렇게 말했죠. 그러던 중 마을에 점점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밤마다 찢겨 있고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어떤 주민은 숲 근처에서 이상한 빛나는 눈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됩니다. 제이슨 박 씨가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지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는 딸 소피아와 함께 시애틀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 곁에는 항상 한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데려온 하얀 진돗개, 한우는 미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털과 깊은 눈빛, 조용히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무엇인가를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소피아 양은 한우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한우를 향해 달려갔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었죠. 한우는 묵묵히 소피아의 곁을 지켜주었고 그녀는 그런 한우를 진짜 친구라고 부를 만큼 깊이 아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시선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계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쓰레기 봉투 훼손 사건이었습니다. 밤마다 몇몇 가정의 쓰레기 봉투가 찢겨 있었고 음식물 찌꺼기가 도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구리나 스컹크 같은 야생동물의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점점 늘어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하얀 개 때문이 아닐까요? 에드워드 밀러 씨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제이슨 씨 가족이 이사 오던 첫날부터 한우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한 번은 자신의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한우가 갑자기 달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우가 날아오는 공을 막기 위해 달려든 것이었지만 밀러 씨는 이를 공격으로 단정지었고 이후 한우를 완전히 위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당신네 개가 이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마을 회의에 정식으로 제기하겠습니다. 그는 날선 목소리로 경고했죠. 하지만 제이슨 씨는 단호했습니다. 한우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소피아 양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무언가 해야 해요. 한우는 절대 그런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밤늦게 숲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동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몸집에 반짝이는 눈,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딱 한우처럼 보였어요. 이제 한우는 단순히 쓰레기를 뒤지는 개를 넘어 밤마다 마을을 배회하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우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꼈고 마을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얀 개, 한우, 제발 이사 좀 가주세요. 우리 애들이 위험합니다. 그날 밤 소피아 양은 침대 옆에 앉아 한우를 조용히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한우야. 아빠랑 나는 너를 믿어.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이슨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해명할 수 없는 오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였습니다. 소피아야, 내일 밤 우리 함께 마을을 돌아보자. 한우와 같이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는 거야. 그렇게 그들은 한 자루의 손전등과 한우에 대한 굳은 믿음만을 가지고 어두운 마을 외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한우는 그 오해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마침내 자신의 진가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조용히 내려앉은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씨는 손전등을 들고 딸 소피아 양 그리고 한우와 함께 마을 외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우의 결백을 증명하고 마을에 드리운 오해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했습니다. 한우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씨는 그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우는 단순히 산책 중인 반려견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는 사냥꾼처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우가 뭔가를 찾아내려는 것 같아요. 소피아 양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숲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오히려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소피아 양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제이슨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한우가 우릴 이끌어줄 거야. 한우는 숲속 깊숙한 곳에서 멈춰 서더니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곳에는 어렴풋이 반짝이는 두 개의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제이슨 씨가 손전등을 비추자 커다란 너구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입에는 찢어진 봉투 한 조각을 물고 있었습니다. 너구리는 빛을 보자 놀란 듯 숲속으로 도망쳤고 한우는 그 뒤를 쫓아 빠르게 달렸습니다. 한우, 멈춰! 제이슨 씨가 외쳤지만 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한우를 믿어요. 뭔가 중요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한우는 결국 커다란 나무 옆에서 멈춰 서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찢어진 천 조각과 동물의 뼈 조각,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야생동물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만들어 놓은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쓰레기 봉투 훼손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제이슨 씨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던 공터 근처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은 에드워드 밀러 씨의 집에서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한우는 다시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곧 철조망 근처에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구리의 것보다 훨씬 크고 두꺼운 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한우의 털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동물의 것 같아요. 그 순간
밀러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와 제이슨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또 땅을 파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네 개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냐고요? 제이슨 씨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이 털은 한우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쓰레기 봉투도 한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우는 지금 단서를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밀러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위험한 동물이라고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그 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슨 씨와 소피아 양은 한우의 행동을 믿었습니다. 한우는 계속해서 냄새를 따라 움직였고 사건의 실마리는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커지고 있었지만 제이슨 씨 가족은 오직 진실 하나만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견 셰퍼드 2마리와 함께 도착한 경찰들. 주민들은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진짜 주인공이 그 하얀 진돗개 한우라는 사실을 말이죠. 경찰이 도착한 그날 아침, 마을은 오랜만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하자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셰퍼드 2마리를 데리고 와서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며 에드워드 밀러 씨는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됐군요. 저 셰퍼드라면 반드시 범인을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그 곁에 서 있던 소피아 양은 한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우도 뭔가를 느끼고 있어. 꼭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처럼 한우는 셰퍼드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우는 다시 철조망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드러난 것은 낡은 플라스틱 봉투 한 개였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손전등, 장갑, 그리고 동물 사료 봉지 조각 등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범인이 흘린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의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밀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저 개가 진짜로 단서를 찾았다고요? 그러나 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냄새를 쫓아 숲속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지형의 셰퍼드 2마리는 속도를 늦췄지만 한우는 능숙하게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오두막 하나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제이슨 씨가 손전등을 들어 오두막 안을 비추자 그 안에는 무언가를 포획하기 위한 장비들과 찢긴 쓰레기 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금속 막대기를 들고 숲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셰퍼드에게 추적 명령을 내렸지만 그들은 숲의 거친 지형에 당황하며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우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린 듯 빠르게 움직여 범인을 뒤쫓았습니다. 절벽 끝에 다다른 범인은 뒤를 돌아보며 당황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우는 그 앞을 막아서며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고 그의 손에 들린 무기를 낚아채듯 떨어뜨렸습니다. 곧바로 도착한 경찰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 개 믿기 힘들군요. 품종이 뭡니까? 한 경찰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소피아 양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돗개예요. 한국에서 온 아주 특별한 개랍니다. 체포된 범인은 야생동물 포획을 빌미로 불법 거래를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주의를 돌리기 위해 마을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었고 한우는 그 모든 단서를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추적해낸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마을 회관에서는 경찰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이 진돗개 한우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이 마을을 구한 영웅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우를 바라보다가 곧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밀러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이슨 씨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이슨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라도 한우의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러 씨는 조심스럽게 한우에게 손을 내밀었고 한우는 그의 손을 가볍게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오해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한우의 활약을 기념하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돌아가며 한우를 쓰다듬으며 이제 진돗개의 팬이 되었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소피아 양이 원고를 들고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박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진돗개 한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우를 오해하셨지만 그는 항상 저를 지켜줬고 결국 우리 마을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우야, 넌 내 최고의 친구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를 사랑해.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우는 조용히 소피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코를 비볐고 그 모습은 마치 고마워, 나도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석양이 진 산책로에서 제이슨 씨와 소피아 양은 한우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세 사람의 발걸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 한우랑 같이 한국 여행 가요. 한우가 태어난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이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한우가 어떤 땅에서 태어났는지 우리 눈으로 꼭 보자. 그날 이후 마을 회관 앞에는 포스터 한 장이 붙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 진돗개 한우. 그리고 그 포스터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엔 진짜 세계 최고의 개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얀 진돗개 한우. 처음엔 오해받고 외면받았지만 가족의 믿음과 용기로 마침내 마을의 진실을 밝혀낸 작지만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개가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진심과 충성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낸 감동적인 여정. 진돗개의 놀라운 지능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가족애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울림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한국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